저는 파티시이고요. 술꾼입니다. 고인물? 아우, 너무 떨리죠? 너무 못하겠어. 너무 생각보다 떨리네요. 속 담가서 치킨? 비싼 거만. 좋은 거. 블랙보모, 골드보모 이런 거를 보모 증류소 떠서 이렇게 날려야 돼. 최신식 두 개의 창문이다. 먼저? 됐어? 어머. 위스키 소주보다 싸다. 감사합니다. 샤무스가 뭐죠? 향 같은 그거는 무시할 수 네. 없죠. 이건 절대적이에요. 안녕하세요. 마셔본 김에 찍어오는 올드뉴 진행을 맡은 신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할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할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5년차 파티시이고요. 위스키 러버로서는 한 5년차 술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신 고인물 분들께 좀 배우러 왔습니다. 아이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출연 섭외를 받으셨어요? 여기 보통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는 저 마진기님을 통해서 맞은 게 사실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올드애니에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술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이제 표정은 거짓말 못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을 드렸죠. 한번 섭외 좀 해달라고. 어우, 미끼를 덥석 물던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영광입니다. 근데 파티시를 오래 하셨으면 뭔가 네. 술을 좀 다루셨을까요? 제가 프랑스 제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과류에 리큐르가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꼬냑이라던가 위스키 다양한 종류의 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양하게 넣어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다가 제과 쪽 일이 굉장히 고되다 보니까 고된 김에 한 잔씩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위스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위스키로도 좀 시도를 해보셨을까요? 네, 위스키 넣는 그런 제과 너무 떨리죠? 너무 못하겠어. 너무 생각보다 떨리네요. 이거는 절묘하게 진기가 편집해니까 요것만 살려서. 맞아요. 위스키가 들어가는 제과류는 아무래도 봉봉이라던가 꼬렛. 네, 이런 리퀴류들의 역할이 제과의 풍미도 올려주고 살균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계란 비린내라던가 이런 것도 이게 좀 잡아주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프랑스 셰프들도 일반 리퀴류에 국한되지 않고 위스키를 사용하는 그런 셰프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마들렌 좋아해요. 약간 저는 그 폭신한 케이크 같은 게 위스키랑 섞였을 때 생각보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찍어 먹는 전혀. 그건 모두를 망치는데. 사마린처럼 아예 푹 담가서 그 술에 럼에 이렇게 푹 담가서 먹는 그런 디저트도 있고요. 마들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제과류 중에 하나인데 고소한 풍미 이런 게 위스키랑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티셰 분의 추천으로 위스키랑 네. 잘 어울리는 디저트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 생각을 안 했는데. 아이고. 평상시에 뭐 드세요? 저는 치킨? 치킨. 네. 한국인이 다 사랑하는 치킨을 네. 자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제가 배우신 그 15년차 파티셰 분들은 위스키 페어링으로 치킨을 드시는 걸로. 그러면 저희 오늘 마셔볼 시음주 할리님 빠르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시음주는 보모입니다. 술 소개 시간이 왔네요. 똑같이 12년. 왼쪽에 있는 게 구형. 43도고요. 이거는 이제 신형이죠. 근데 얘는 도수가 40도예요. 일본 위스키 표기법이라는 요 라벨이 붙어있는 시기가 89년도까지니까는 덤평 보틀이 출시 시기를 보면은 급이라는 표기가 있으니까 89년도 이전에 출시된 걸로 보시면 되고, 라벨에 보시면은 모리슨 보모라고 하는 증류소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죠. 보통 모리슨 보모 하면은 갈매기 라벨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비교로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갈매기 라벨. 여기도 이제 모리슨 보모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갈매기 라벨이라고 해서 전부가 다 모리슨 보모 시절에 나온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산토리에서 모리슨 보모를 인수하면서도 갈매기 라벨이 출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토리 보모도 역시 갈매기 라벨이 있었다라는 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비교할 거고. 그럼 오늘 보모 증류소를 고르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가장 비싼 올드바틀로 골라봤습니다. 이게 비싼 줄 어떻게 알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정보를 주셨어요. 이 보모를 네. 누가 이렇게 옆에서 했나 봐요.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걸 골랐는데 이거를 가장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마셔본 보틀이기도 하고 현행도 제가 보모 코어레인지를 여태까지 마신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네, 제 보모의 시작은 18년 디벤 컴플렉스. 비싼 거만. 좋은 거. 이상하게 보모는 면세용이라던가 아니면 한정판 이런 거 위주로 좀 마셨던 것 같아요. 보모가 아일라 위스키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제 느낌엔 전통적이다라고 해서 그냥 터줏대감의 느낌인 것 같아요. 맛은 좀 다른 뭐 아드백, 라프로이 이런 것들과 차이점이 좀 있나요? 아일라 위스키 하면은 위스키의 홍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특유의 피트한 향이 낯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해져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게 보통 보모이긴 합니다. 조금 피트색이 였다. 피트색이 옅은데 이제 다른 향들이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어서 처음에 접하는 거에서는 좀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피트를 처음 이제 접할 무렵에 한 모금 먹고 그냥 바로 뱉어내고 뭐 그 정도였는데 오, 피트가 이런 맛이라고 처음 느껴본 게 사실은 라가블린이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보모도 야, 이것도 먹을만 한데 친근감 있게 쉽게 마실 수 있는 술로다가 이제 저한테는 인식이 된 것 같아요. 보모를 제가 블랙 보모, 골드 보모 이런 거를 마셔볼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엔트리급에서 마셔본 보모는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보모 15년 다키스트 아, 그게 정말 있구나. 네, 잘 만든 술이라서 아쉬웠어요. 사라져서. 보모 하면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제가 보모 증류소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플로우 몰팅을 한다. 체험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삽질을 시켜주시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 남자분들은 무조건 잘하시고요. 잘하죠. 네. 떠서 이렇게 날려야 되는 느낌으로 네, 그런 거 이제 해보고 플로우 몰팅 하는 이유가 습기가 날아가지 않아서 뭐 곰팡이도 틀고 이런 그렇죠. 것 때문인데 이게 바닷가 옆에 있고 오래된 창고고 곡식이 쌓여 있고 비 오거나 뭐 계절이 바뀌면 또 온도 조절 어떻게 하시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최신식 퍼펙트한 시스템이 있다 하면서 두 개의 창문을 가리켰어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네, 우린 두 개의 창문이 있다. 아주 요만한 거야. 그거랑 또 막판에 그 키로만을 갔거든요. 네. 그때 키로만은 이제 막 신생 증류소라서 그 신님 그 뒤쪽에 보면은 그게 키로만 초판입니다. 이렇게. 여기 오니까 이게 좋네요. 키로만 초판입니다. 이내규를. 키로만 하니까 왜 보모가 기억이 났냐면 키로만 증류소에 갔더니 비교가 안 되게 작은 헛각 같은데 헛간 멍석가라고 물틀을 말리고 있고 참새가 쪼아먹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당연히 증류시설도 되게 조그맣고 숙성 창고가 없는 거예요. 병이 파는 건 있는데 뭔가 나무통이 쌓여있는 그런 숙성 창고가 안 보여서 어딨냐 했더니 보모 창고를 빌려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오너 아들이 잘생겼다는 얘기. 못 봤어요. 아이고 아쉬워라. 자, 술에 대한 소개는요. 마시면서 더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모 12년 한행보틀부터 많이 다음으로 올드바트 덤픽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스크류예요. 굉장히 편하게. 그럼 이제 다 같이 함께 치얼스. 됐어? 자, 시음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1차를 거치고 왔습니다. 사전 시음을 하고서 간단하게 품평을 하고 왔는데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사전 시음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서 따라 놓은 거를 이렇게 마시면 또 맛이 더 변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변할지 지금 너무 궁금해요. 자, 류부터 마시는 걸로 할까요? 맛이 바뀌었나요? 혹시 우리가 마셨던 거에 비해서? 사전에 마셨던 거랑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조금 워터리해졌어요. 자, 류 어땠나요? 저는 사실 이 보모 12년이 컬러링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렇게 꽤나 쌉쌀하고 구수한 초콜릿이나 이렇게 커피 같은 게 굉장히 잘 느껴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아일라 위스키니까는 피트감은 좀 어떤가요? 피트가 뭐 과하게 오는 느낌은 아니고요. 저는 거의 잘 안 느껴지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림 씨가 술 한잔 들어가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하네요. 좀 긴장이 약간 풀렸어요. 밖에서 이제 3잔 마시고 들어왔더니 올드에서 아까 안 느껴졌던 피트 맛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올드에서는 안 났는데. 네네. 올드에서 분명히 피트 향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덤플보틀에서는 저도 피트가 거의 없다고 느꼈어요. 이것도 뭐 강하지 않지만 네. 그러게. 처음에 사전 시음을 했을 때는 복숭아 향이 네. 엄청 맞아요, 많이 복숭아. 나고 네. 과실맛의 부드러운 맛이 가는데 피니쉬가 좀 깔끔하게 끝나서 되게 기분 좋게 그 과실맛이 나는
나는데 그렇다고 녹진한 과일 맛도 아니고 되게 상쾌한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피트 향이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같은 술이라는 생각이 순간 안 들었어요. 상당히 변주가 있는 그런 보틀인 것 같아요. 사전심을 좀 오픈하자마자 마시는 개념인데 네. 이건 완전 그냥 버번이다라고 생각해요. 버번 캐스크에 네. 숙성된 네. 전형적인 스카치 위스키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현행보다 이 덤피 보틀이 페리 캐스크 노트가 거의 더 안 느껴지는 편이에요. 말 나온 김에 올드도 그럼 같이 네. 한번 해보죠. 자, 신님 올드 한번 평 좀 해주세요. 방금까지 올드를 해서 지금. 올드를 이미 아까 한 번에 다 했구나. 뉴랑 같이 비교해서 네, 그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올드는 좀 더 버번 캐스크의 네. 느낌이 강하다면 뉴는 페리 캐스크의 느낌이 네. 얹혀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신형도 버번이 좀 더 지배적이긴 해요. 그래서 맛의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뉴가 좋은데 그렇다고 올드가 밸런스가 빠지진 않아요. 공통적인 거는 텍스처가 되게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혀를 막 자극하고 쪼고 이런 느낌 잘 없고 네. 부드럽게 향이 천천히 다양하게 다가와서 되게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위스키거든요. 그 결은 솔직히 되게 비슷합니다. 특이한 맛이 있는데 끝에 꿀맛이 조금 나는 거. 꿀맛. 유림 씨는 네. 올드 어땠어요? 일단은 굉장히 실키하고 부드럽고 농동김이 상당히 좋고 도수에서 오는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43도, 네. 40도. 상당히 바디감이 있어요. 음. 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구조감이나 바디감이 더 뛰어난 술이고 복합적인 과실 맛이 아주 지배적인. 저는 맛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는 같아요. 지금 제 느낌으로는. 올드 같은 경우에는 아일라 위스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피트 느낌은 굉장히 옅어요. 네. 둘 다. 하지만 올드에서는 스모키함이 되게 진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뉴는 그런 점은 잘 못 느꼈는데, 그래서 이 스모키함이 어쩌면 이 덤피보틀의 매력이지 않을까. 피니쉬에서 확실히 스모키한 게 많이 그 느껴져요. 뉴는 약간 끝맛이 좀 쓰지 않았어요? 네, 쌉싸름하다고. 그쵸. 예. 쓴맛이 그게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거는 같아요. 반면에 밸런스나 텍스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스모키함이 입안을 좀 되게 구수하게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올드 같은 경우에는. 네. 도모의 단맛이 전반적으로 잘 익은 과일도 아니고 막 신선한 과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곡물이 주는 단맛도 아니고 되게 좀 독특한 레이어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단맛입니다.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올드보틀은 정가라는 게 없잖아요. 옥션에서 막 운송비용 세금을 제외하고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요거는 그 반면에 8, 9만 원 정도 10만 원 언더죠. 요즘 그쵸? 5만 원대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3만 얼마에 드셔요? 저는 너무 운이 좋게 편의점 폐점을 하면서 편의점 폐점으로 3만 원대에. 구했습니다. 와, 이거 3만 원대면은 정말. 소주보다. 위스키 소주보다 싸다. 그러네요. 3만 원은 넘어가고 저 평균적으로 한 8, 9만 원 정도? 네. 자, 한 줄 평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 시간만 되면은 머릿속이 막 골치 아파요. 우리 유림님이 어떻게 한 줄 평을 하실지. 10초도 고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유림님부터 보모에 대한 한 줄 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트가 어렵다면 보모. 야, 이거 저도 저도 할 텐데 보모 아일라 맞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컨닝하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내 머릿속으로 사진 찍어줄 수도 없고. 아일라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피트의 느낌이 저는 거의 못 느꼈어요. 다만 올드에서의 탄내나는 스모키함은 굉장히 매력적이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피트함을 잘 못 느끼겠어요. 보모가 아일라가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핏 보면 유림 씨하고 뭔가 좀 통하는 게 좀 있는 거는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걸 70만원짜리 먹어야 나는 답인가라고 생각은. 저는 약간 그 아일라 버번의 점수를 느끼고 싶다면 올드. 체리를 좀 더 추가해서 다양한 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다면 뉴라고 생각합니다. 올드는 버번 쉐리. 버번이 좀 큰 쉐리.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이제 올드 같은 경우는 버번 향이 정수로 나는 것 같아요. 버번 향이 이렇게까지 정제되고 맛있을 수 있구나. 또 뉴가 쉐리 맛이 나는데 그렇다고 버번 맛을 좀 줄이긴 한데 또 해치진 않거든요. 근데 쉐리 맛이 들어오면서 맛이 다양해졌어요. 근데 밸런스를 잃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너무 막상막하의 맛을 내지만 버번 캐스크 자체에서 이 섬세한 맛을 뽑아내는 정수를 느끼는 위스키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 아일라는 전 보모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셔야지만 그걸 알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죄송합니다. 올드앤뉴 콘텐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팻말 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쫙!
자, 샴리스가 된 올드앤뉴. 샴리스가 뭐죠? 샴리스. 샵이 없다. 아, 샵리스. 오늘은 보모 12년 올드와 뉴 테이스팅을 해봤고요. 자,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올드앤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우와, 뭐야? 오. 반전인데? 자, 네. 뉴를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복합성. 이 보틀에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노트가 있었나? 이럴 정도로 계속 정말 새로운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게 그런 거잖아요. 네. 올드랑 같이 비교 시험해보니까는 배임 네. 씨한테는 그게 이제 되게 장점으로 이렇게 왔나 봐요. 그리고 특히나 접근성. 그거는 무시할 수 네, 없죠. 그리고 어. 이 보틀이 상당히 또 구하기가 힘든 보틀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 다 구할 수 있는. 네, 그렇긴 한데. 그리고 복합성 면에서도 저는 이게 더 점수가 높았어요. 이거는 아,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아. 단순해요. 맛은 굉장히 좋지만 레이어가 많지는 않은 느낌이었고 이거는 살짝 맛은 떨어질 수 있고 나쁜 노트도 있지만 굉장히 복합성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단순한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섬세하다라는 표현으로다가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 속에서의 네. 스모키함이 너무 매력적으로 와가지고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머를 느끼기에 충분히 그 역할을 했나? 그것도 한번 제가 좀 짚어봤는데 이걸 마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모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이렇게 증류를 해왔고 그거를 느끼기에는 이거 하나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현행을 마셔보면서 지금 보모 증류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느껴보기에는 이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고민 끝에 이거를 선택했어요. 자, 신님은 올드를 고르셨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버틀에 대해서 네. 받은 느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음. 최종 선택은 약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음. 개인 취향이 어디냐 그런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저는 밸런스를 정말 잘 그 부분은 너무 맞다라는 전적으로 부분이. 동의해요.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술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피트가 이제 살살 올라오는 게 역시 보모다. 우리가 법원 쪽 아메리칸 위스키를 했을 때는 올드보틀하고 뉴보틀 사이에 소유주도 바뀌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증류 소 자체가 바뀌면서 증류 시설도 바뀌는 그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수인데 얘네도 사실 소유주가 바뀌었잖아요. 모리슨에서 산토리로다가 올드에서 뉴로 넘어올 때 얘네의 그 DNA가 그대로 이어져 왔는지 그런 걸 좀 찾으실 수 있나요? 뭐 노징에서는 상당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목 넘김이라던가 텍스처죠. 그런 질감은 상당히 비슷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마시기 편안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마신다 그래서 보모의 정체성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너무 저는 물론 경험치가 너무 짧지 뭐 이거 한 병 가지고서야 뭐. 그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현행을 그러니까 추구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에는 진짜 이 보틀이 좋다고 그리고 가격대도 너무 좋고 저는 느껴지는 단맛의 종류라던가 추구하는 향 자체는 좀 계승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히려 12년보다는 현행 보모에서의 15년 이상이 그걸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행 보모를 좀 더 즐기고 싶으시다면 보숙성을 추천드리긴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갈매기 보모를 마셨잖아요. 걔를 요 사이에 넣는 게 얘네들의 어떤 그런 변화 과정에서 그런 거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올드는 이제 버번 향이 되게 강하고 단맛이 낮고 뉴 같은 경우 피트 향이 좀 중간으로 빠지면서 쉐리가 뒤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느낌인데 이거는 딱 중간에 있는데 이게 여기 가깝냐 여기 가깝냐는 이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좀 이쪽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둘 사이의 어떤 출시 시기를 봤을 때는 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와 이거가 같은 술이라는 느낌이 강하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느껴지는 향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입안에 오래 머금고 났을 때 우러나는 단맛, 쌓여가는 단맛에 대해서는 좀 결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중심적인 맛은 여기에 가까운데 겉으로 느껴지는 부산맛, 탄맛, 카카오 맛, 커피 맛 이런 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아, 그렇게 맛 쪽으로는. 그럼 우리 요거 세 개 손가락 세볼까? 셋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요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와, 3대1. 3대1. 맛으로 쳤을 때. 이건 절대적이에요, 맛으로 따지면. 근데 아까 뉴 들었어요. 접근성 때문에. 아, 접근성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 초대 손님 모셔가지고서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뉴버틀이 더 맛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기분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올드에서 뉴까지 발전해왔다. 기간이 뭐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는 그 과학기술의 발달도 있잖아요. 양조기술의 발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충실히 여기다가 녹여내서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지는 그런 어떤 기술력의 집약체
올드나 뉴를 비교했을 때 있어서 그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보면은 점차적으로 현행으로 올수록 점점 더 맛있어지더라.